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일호 솔루션즈 아키텍트입니다. 오늘 좀 재밌는 토픽이 올라왔죠. 아마존 AI, 그 다음에 IoT를 통한 혁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트랙은 매니팩처링 트랙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 서비스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oT라는 얘기를 좀 할까 해요. IoT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AWS IoT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사례, 그런 다음에 좀 궁금해하시는 아마존 AI 서비스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혹시 지금 나는 인터넷에 오프라인이다, 연결이 안 돼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만, 흔히 이제 IoT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그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컴퓨터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그만 흔히 말하는 그런 인베디드 디바이스라고 하죠. 작은 디바이스들도 다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서 통신을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거기에 그걸 베이스로 해서 어떤 비즈니스나 밸류를 창출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거의 750억 개의 디바이스가 2025년에는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럼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가 생기겠구나라고 상상이 되시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저 수백억 개가 넘는 디바이스가 과연 어디에 연결이 돼가지고 통신할까? 저 중에서 내가 맡은 비즈니스가 1억 개의 디바이스를 런치를 했는데 1억 개의 디바이스가 동시에 통신을 한다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백엔드 플랫폼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저희 그 레퍼런스 사례 중에 제너럴 일렉트로닉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거의 만들지 않는 머신이 없죠. 모터부터 시작해서 터빈, 엔진, 그 다음에 플랜트,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산을 하는데, 단순히 그런 무거운 머신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매니팩처링 회사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9,000개가 넘는 워크로드가 AWS에 올라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34개의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고 있어요. 워낙에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향후 3년간 4개의 데이터 센터를 줄이고 클라우드, AWS를 이용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클라우드가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굉장히 많죠. 비용 효율화, 그다음에 탄력성, 그다음에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실제 회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할 때 필요한 거는 스피드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의 어떤 민첩성, 어질리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그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는데 그 앞에 준비해야 될 시간들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AWS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IoT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여러 디바이스와 연결이 돼야 되는 리소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실제 실무자분들, 개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빠르게 그 아이디어를 구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굉장히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회사는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제 IoT라고 하고 또 IIoT라고도 합니다. 인더스트리얼 IoT라고 하는데, 실제 중요한 거는 하나의 띵이 아니라 things라고 해서 이렇게 복수계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한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는 게 IoT 서비스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존닷컴에서 물건을 주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그 주문하신 물건은 저희 풀필먼트 센터라고 해서 웨어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프로덕트들이 모여 있게 되는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랙에. 근데 그걸 사람들이 주문한 그 물건들을 직접 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로봇이 실제 그 해당하는 물건이 있는 랙을 들고 와서 그 패키징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패키징하는 사람은 고객분이 주문한 물건을 그냥 꺼내가지고 이렇게 포장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수백 개, 수천 개의 로봇이 그 웨어하우스 안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움직이면서 고객분이 주문한 물건을 순서대로 잘 포장할 수 있도록 순서에 맞춰서 물건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로보틱스라고 해서 로봇공학도 들어갔겠지만, 하나의 또 디바이스라고 장치라고 보게 되면은 이 하나의 로봇은 IoT에서 하나의 디바이스로서
어딘가에 또 백엔드 서비스와 연결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주문될 물건을 가져오고, 자기도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면 또 업데이트도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로봇끼리도 통신을 하면서 부딪히지 않게 잘 움직이도록 하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하나의 결과물입니다만 그 뒤에서 돌아가야 될 시스템이나 환경 같은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리소스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뭐 꼭 공업 분야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매니팩처링만 보는 것도 아니고 IoT가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업 분야도 있다고 해요. 여기서 보시는 거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에 해가지고 AWS 위에서 아이디어를 구현한 사례인데, 실질적으로 그 이제 농장을 운영하게 되면은 그 토질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실제 거기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그 넓은 토지에서 토질의 지금 뭐 질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수분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메저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센서에서 모인 데이터를 모여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 올려서 분석을 한다거나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상태를 본다거나, 또는 그 데이터를 모아서 머신러닝 같은 데 돌려가지고 실제 내가 지금 현재 토양에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좀 더 많은 수확물을 낼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번에 어떻게 유튜브에서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드론이 실제 농장을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나무에 과실이 얼마나 달려있고 그 과실의 색깔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더 많은 과실이 달릴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야는 꼭 그런 데만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아마 집에 아마 있으실 수도 있는데 소너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보통 뭐 스마트 스피커라고도 하고 인텔리전트 스피커라고도 하고, 한국에서는 보통 네트워크 스피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뭐냐면 스피커가 인터넷에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음악 스트리밍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의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음악을 스트리밍을 받아가지고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인베디드 기기죠. IoT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어떤 기능이 바뀌거나 하면은 전 세계에 판매한 이 스피커들은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어떠한 패턴으로 음악을 듣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분석을 하려면 생산되는 어떤 로그 데이터가 어느 플랫폼에 모여야 될 거고, 사용자들이 어떤 음악을 듣는지 개인화를 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뒤에서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피커를 집중해서 만들어서 팔았지만 그 뒤에서 돌아가는 이러한 플랫폼, IoT가 돌아가는 백엔드 시스템 자체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크게 어려움을 들이지 않고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아마존닷컴. 전 세계에 이제 아마존닷컴이 여러 지역에 있죠. 독일 같은 경우는 운송을 하는데 아우디랑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실제 딜리버리를 DHL도 이용하지만 일반 자동차, 트럭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건을 배송을 한다고 해요. 보통 이제 텔레메트리라고 하는데 이런 트래킹 정보 같은 것들로 실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그 디바이스들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트럭은. 그럼 그것들을 트래킹하고 트레이싱해가지고 정보를 따라가고 어떠한 물건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하고 계속 추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스태틱하게 고정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아니라 움직이는 디바이스에서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통신을 하면서 트래킹을 하거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혹시 아마존 락커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끔 이제 미국에 출장을 가면 와이프가 주문을 합니다. 아마존닷컴에 가지고 막 주문을 해가지고 물건을 잔뜩 담아요. 그런 다음에 제가 있는 호텔 가까운 락커에다가 물건을 딱 보내게 되면 저는 일이 끝나고 가가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원하는 제 물건이 딜리버리 되어 있는 락커의 문이 열리면서 제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IoT죠. 왜냐하면 제가 주문한 물건이 해당하는 락커로 배송이 되자마자 저한테 이메일로 해당하는 코드가 와요. A, B, C, D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하는 락커가 자동으로 열리고 제가 물건을 바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더 재밌는 거는 와이프가 물건을 많이 시키면 박스가 여러 개 와 있겠죠. 그러면 하나만 입력을 하면 제 상품이 알아서 막 열립니다.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재밌는 서비스고 편리한 서비스인데,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배송한 물건이 도착을 하고 제가 코드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문이 열리고 물건을 찾을 수 있고, 그 뒤에는 또 아마 어마어마하게 큰 아마존닷컴의 어떤 서비스랑 연계돼서 통신을 하고 있겠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만약 외부에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뭐 편의점 같은 데 있는데, 그럼 단절이 돼가지고 인터넷이 끊겼을 때 내가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뒤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도 비슷할 거예요. 앞에서는 이제 마커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드론 같은 경우도 물건을 배송하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게 되는데 결국에는 물건을 추적하고 트래킹하고 이 드론이 보내는 데이터를 저희는 모아서 뭔가 분석을 하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에코나 대시도 많이 들어보실 텐데 아마 알렉사는 잘 아실 것 같고요. 대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물품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버튼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그 해당하는 물건을 집으로 이제 배송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찾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고양이 먹이 주는 거를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AWS를 이용해서. 그래서 고양이 먹이가 떨어지게 되면 그걸 관찰하고 있다가 먹이 주는 그 디바이스에서 자동으로 고양이 먹이를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바로 고양이 먹이가 딜리버리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개발자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SK 개발 라이브러리 서비스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IoT 디바이스 코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심지어 닷컴에서 원하는 물건을 주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장치의 대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장치를 만들었으면 그 위에 소프트웨어는 뭘 사용해야 되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어디랑 통신을 해야 되지?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 품질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지? 또 보안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보안 입장에서는 어떤 걸 고민해야 되지?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이 생각보다 많아질 것 같은데 이걸 IoT 플랫폼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모으는 게 과연 맞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AI다, 머신러닝이다 이런 굉장히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한 서비스는 어떻게 연동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실제 장치를 인터넷 통해서 연결을 한다고 해도 항상 연결할 필요가 또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수억 개의 장치가 연결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연결돼야 되는 백엔드 시스템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환경이라는 게 뭐 한국은 굉장히 잘 연결이 되어 있지만 뭐 굉장히 불안전한 곳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환경을 대비할 필요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량의 로그 데이터를 또 어떻게 수입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보안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WS IoT는 이러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만든 서비스인데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면 메시지 브로커라고 해서 각각 디바이스에서 올라오는 데이터 메시지들이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 올라가야 될 SK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돼서 통신해야 되는 부분도 저희가 서티피케이트 같은 것들을 제공해드려서 바로 다운로드해서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고 뒤에 룰 엔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올라오는 어떤 특정 센서 데이터라고 하면 센서 데이터의 값을 보고 내가 어떠한 조건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그런 프로세스를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AWS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니 뭐 람다니 이런 프로세싱 할 수 있는 서비스들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거나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섀도우라는 녀석은 커넥션이 끊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값을 만약에 디바이스에 전송하고 싶어요. 근데 디바이스의 커넥션이 끊어졌다. 그럼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섀도우가 잠깐 들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커넥션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 해당하는 값이 전달이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주고받으면서 명령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서 디바이스를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뭐 시리얼 넘버, 뭐 펌웨어 버전 여러 가지 값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전화번호부처럼 딕셔너리처럼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 디바이스가 수천만 개, 수억 개가 되더라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AWS IoT라는 서비스로 이미 만들어져서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에 룰 엔진을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디바이스에서 올라오는 어떤 데이터, 어떤 수치라고 하면 온도라고 할까요? 만약 70도 이상이 되면 에어컨을 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에어컨을 켜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룰 엔진에서 켜야 되는 조건이 걸리게 되면 에어컨을 켜는 쪽으로 명령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룰 엔진을 통과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또는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인풋을 해가지고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뒤에 백엔드 시스템, 플랫폼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굉장히 많이 핫한 머신러닝이라는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가 만든 아마존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넣고 모델링하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프리딕션 값, 예측값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넣으면 얘가 바로 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장치에서 올라오는 여러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머신러닝에 넣는 다음에 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올라왔을 때 얘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지금 과연 정원에 물을 줘야 될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이 판단해서 정확하게 물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쉽게 연동할 수 있는 게
룰 엔진이고 머신러닝입니다. 아메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청정기가 IoT 디바이스로 쉽게 말해서 등록이 되어 있고 모바일 앱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고 상태 정보 같은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고요. 그다음에 아마 룸바라고 옛날부터 그 로봇 청소기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아이로봇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백엔드 플랫폼을 구성하고 전 세계에 해당하는 머신 청소기를 팔아서 그 머신이 동작할 때마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저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아이로봇은 로봇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면 되겠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그런 리소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바로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요즘 커넥티드 카라는 것도 굉장히 IT 관련되는 데 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에 저장하고 좀 앞서 나간 서비스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좀 더 인터랙티브한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보이스로 컨트롤 한다던가 자동차 엔진을 키라는 걸 보이스로도 할 수 있을 거고 자동차 하나가 하나의 IoT 디바이스처럼 작동을 해서 AWS와 통신하면서 커맨드를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챌린지라고 하나 말씀드렸던 게 과연 커넥션이 항상 안전할까요? 흔히 스테이블할까요? 가끔 인터넷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중요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IoT 디바이스들이 또는 어떤 그 디바이스들이 모여있는 공장이나 이런 곳에 커넥션이 끊겼다라고 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 그런 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그런 고객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아마존 AWS IoT 뿐만이 아니라 그린그래스라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공장을 예를 들린다면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해당하는 디바이스들에 이제 그린그래스 코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가 올라오게 되는데 백엔드 쪽에서 플랫폼 쪽에서 돌아가야 되는 프로세스를 실제 그 해당하는 코어가 설치되어 있는 디바이스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A라는 펑션을 데이터를 전해서 이쪽에서 실행시켜야 되는데 커넥션이 안 좋아요. 그럼 실행이 안 되면 이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로컬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넣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로컬에서 데이터를 캐싱하고 있다가 나중에 커넥션이 연결되면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안전한 IoT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그린그래스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마존 AI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보통 아마존닷컴은 상당히 오래된 회사죠. 20년이 넘는 회사고 그 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는 벌써 11년이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아마존 AI라고 해서 서비스가 새로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서비스를 만들려고 그냥 개발을 바로 한 게 아니라 실제 아마존닷컴에서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해당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반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 적용해서 연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앞에서 보셨던 데이터 웨어하우스 쪽에서 풀피먼트 센터에서 돌아가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에코라는 서비스도 나왔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아마존 머신러닝이라는 서비스도 저희가 개발해서 내놨습니다. 근데 아마존 AI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가 이제 뒤에 제가 3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질적으로 AI라는 서비스는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도록 개발자분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서비스지만 그 뒤에는 아마존닷컴에서부터 시작된 딥러닝을 할 수 있는 커다란 서비스가 뒤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객분들은 이 딥러닝을 위한 별도의 알고리즘, 플랫폼, 리소스를 굳이 다 셋업하고 쓰시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아마존 AI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비즈니스를 빨리 개발해서 런치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폴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귀여운데요. 실질적으로는 TTS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텍스트 투 스피치. 즉 내가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거를 보이스로 변화를 해서 바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익숙한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폴리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인핸스먼트가 있었는데요.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텍스트를 일상생활에서 듣는 것과 같은 음성으로 바꾸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보이스의 톤이라든가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문장에 콤마가 들어갔을 때 콜론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인식을 해서 끝을 높일지 내릴지 중간을 낮춰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딥러닝을 이용해서 알아낸 다음에 그냥 딱딱하게 읽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읽어주게 되는 게 실질적으로 폴리라는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개발자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에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AP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당연히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개발하시는 분이 API에다가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담아서 리퀘스트를 던지면 저쪽에서는 내가 재생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mp3 파일이 그냥 바로 리턴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뒤에서 돌아가니까 뭔가 오래 걸릴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텍스트를 길게 쳐서 바로 리퀘스트를 던져도 해당하는 스트리밍 음성 파일이 바로 리턴이 되고 그걸 또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텍스트를 여러 번 콜할 필요도 없으시고 여러 번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Today in Las Vegas, 그 다음에 NV is 뭐 90도 파렌하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 뭐냐면 NV라고 대문자를 얘는 네바다 주라고 자동으로 자기가 번역을 해서 읽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냥 NV라고 읽지 않고,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보고 해당하는 그 캐릭터죠. 그 워드를 보고 그 워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아서 폴리는 정확하게 그 단어를 읽어주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We live for the music, 그 다음에 Live from the Masphere Garde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live나 live 같은 거 저희도 헷갈리죠. 근데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폴리라는 서비스 입장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과연 이걸 어떤 발음으로 읽어야 될까라고 판단했을 때 가장 컨텍스트에 맞는 정확한 단어로 읽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폴리가 딥러닝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뭐 외국어라든가 약자라든가 뭐 슬랭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장 적합한 단어로 읽어주는 게 폴리가 하는 일입니다. We live for the music, live from the Madison Square Garden. 네, 그리고 앞에 거를 해볼까요? 다시. Today in Las Vegas, Nevada, it's 90 degrees Fahrenheit. 조금 빠르죠?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게. 조금 빠른데 네바세를 바꿔서 읽게 되고 live, live를 구분해서 읽습니다. We live for the music, live from the Madison Square Garden. 그다음 두 번째로는 레코니션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갖다가 분석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즉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에 이미지 레코니션 서비스에다 내가 이미지를 딱 올리게 되면 해당하는 이미지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여기서 객체 및 장면 탐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사진을 올리게 되면 레코니션은 그 사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아이템들을 갖다가 디텍션을 합니다. 탐지를 해서 그 다음에 컨피던스라고 해서 야 이거는 거의 90% 얘는 받아야, 얘는 내 생각에 좀 희미하긴 한데 40% 정도로 받아야, 이런 걸 판단해서 해당하는 여러 객체들을 찾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하시는 분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여기서 돌아오는 이 값들을 가지고서는 뭔가 서비스와 연동을 해가지고 고객분들에게 재밌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지만 올리기만 하면 바로 해당하는 내용들을 리턴을 받아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진 공유하는 앱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재밌는 기능들을, 부가 기능들을 붙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렌탈 관련되는 뭐 서비스를 만든다. 그러면 사진 올리면은 알아서 그냥 태그가 붙는 거예요. 누가 그걸 찾아서 이 사진이 뭡니다, 사진을 올리는 사람, 이 사진에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태그를 만들어서 넣는 게 아니라 레코니션을 이용하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붙게 되는 거죠. 붙은 태그를 검색 엔진 같은 데다 넣게 되면 서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행 관련되는 비즈니스 하신다 그러면 그 사진들이 올라올 때마다 분류가 자동으로 되고 얼마든지 재밌는 비즈니스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화면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솔직히 여기 오기 전에 좀 작게 만들 걸 했는데 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제 사진인데요. 이걸 넣게 되면은 이건 안면 분석이라는 기능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일단 얼굴이 어딘지를 찾아요. 그 위치를 갖다 박싱을 해서, 제가 약간 갸우뚱하게 찍었더니 약간 갸우뚱하게 나왔는데 그 박스를 찾은 다음에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다음에 뭐 웃고 있는지 슬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도 알아내요. 그런 다음에 안경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 뭐 입을 닫고 있는지 열고 있는지, 수염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알아서 해당하는 그 컨피던스 스코어, 그러니까 거의 어느 정도 맞을 거야라는 스코어랑 같이 이렇게 딱 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진을 올린 걸 가지고선 여러 가지 재밌는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나이도 나와요. 뭐 39에서 59이라고 하는데 좀 범위가 넓긴 하죠. 그래도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뭐 두 분이 같은 분이라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같은 분이고요. 실제 안면 비교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두 사진을 비교했을 때 94% 동일한 인물이다라는 거를 다른 표정과 다른 화장을 하고 있지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응용할 때가 많겠죠. 뭐 시험 보러 갔는데 실제 그 사람이 시험 보러 왔는지 알아볼 수도 있을 거고, 호텔에 VIP가 딱 들어오시면은 메시지를 딱 뿌려가지고 VIP 오셨는지 알 수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의 동선을 체크해서 어느 서비스들을 이용하는지도 알 수 있을 거고, 굉장히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많을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 분야에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렉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렉스 하니까 뭔가 비슷한 거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마존에 알렉사라는 서비스가 있죠. 알렉사에서 끝에 A를 빼시게 되면 렉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래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알렉사라는 서비스는 이제 많이 보셔가지고 음성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음성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아시는데, 나도 알렉사 같은 걸 이용해서 내 새로운 아이디어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렉스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렉스는 내가 텍스트나 보이스로 입력을 하게 되면요, 그거를 인식을 하고 응답을 주는 서비스예요. 보이스로도 받을 수 있고 텍스트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의도하는 바가 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슨 정보인지를 캐치를 해서 알게 되는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렉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뭐 지금은 사실 뭐 페이스북, 모바일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게 되는데, 내가 페이스북에서 채팅창 같은 걸 열어가지고 원하는 걸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뭐 저희 가지고 있는 기본 예제에 보면은 뭐 렌터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빌리고 싶다라고 렌터카 이러면 얘가 어느 도시로 갈 건데라고 렉스가 물어봐요. 그럼 뭐 내가 뭐 네바다 주를 갈 거야. 그럼 자동차는 어떤 걸 빌리고 싶은데 이러고선 얘가 물어보고, 알아서 렉스가 챗봇처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모두 얻어낸 다음에 뒤에 이제 서비스가 이제 실제 렌탈하는 쪽에 붙겠죠. 그렇게 되면 원하는 시기에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렌탈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텍스트, 보이스 둘 다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한 4가지 응용처는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보딩은 굉장히 쉽게 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서비스 응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뭐 티켓팅을 하든 뭐 예약을 하든 그런 어떤 주문 서비스를 하든 이런 데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속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IoT하고도 뭔가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고객분들께서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일단 정보 제공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겠죠. 뭐 뉴스 업데이트, 뭐 그다음에 뭐 아마존 주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면 응답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정보를 보이스로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이스로 물어보게 되면 쉽게 굳이 내가 찾아보지 않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해당하는 그 서비스를 만드는 것들 앞에 렉스를 이용하고 뒤에서 불러올 정보를 긁어올 수 있게끔만 하면 바로 얘가 보이스로 바꿔서 리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헬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환자 진료 예약을 렉스로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뭐 어느 의사를 몇 시에 예약을 하고 그냥 방문을 하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보시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건 이제 뭐 예매나 음식 주문 같은 거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뭐 저녁에 가시면 치킨을 주문하실 때 앱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이스로도 뭐 하실 수가 있겠죠. 주문을 화면을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원하는 치킨 가게, 원하는 뭐 프라이드, 뭐 아니면 뭐 양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게 되면 뭐 무 많이 이런 거는 인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해당하는 단어가 들어오는 거를 내가 정의를 해서 무 많이라는 거를 무슨 의도인지 파악할 수가 있는 거를 렉스에서 디자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피탈원에서는 음성으로 근데 지금 계좌 잔고가 얼마야? 이런 걸 물어보게 되면 잔고에 대한 내용을 얘가 알아서 읽어주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일과 좀 관계가 있겠죠. 내가 해외에 출장을 갔는데 과연 내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의 현재 재고라든가 그 다음에 이번 분기에 뭐 목표 쿼터라고 하죠. 그런 게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 회사에서 이제 ERP를 통해서 봐야 되는 정보들을 보이스로 물어서 또는 텍스트를 쳐서 바로 응답을 받는 식으로 연결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걸 좀 더 이제 펴서 보게 되면은 심플합니다. 리퀘스트를 하고 렉스가 받아서 필요한 데이터를 불고오기 위한 뒤에 인터페이스가 있겠죠. 커넥터라고 저희는 이제 부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SaaS 서비스를 연동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런 서비스를 지금 회사에서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럼 앞단에 붙이시기만 하면 해당하는 그 중요 정보를 읽어서 얘가 음성으로 바꿔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oT와 연계되는 것들 만드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레콘젯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안경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마존 웹 서비스의 IoT 서비스를 응용을 해서 만들었고 영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예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Could a small device change the way you work forever? A device that gives you the power to get more done faster. Making communication simple, because it should be. Delivering your critical data in real time. Easily connecting you to your team, wherever you are. Really switch to terminal 2. Hands-free. Easy to use. In control. Connected. ReconJet Pro is built for work.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예제들이 나와 있고 IoT라는 백엔드 서비스를 응용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든 데서는 여러 가지 응용사를 만들어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이그젬플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IoT 그다음에 AI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잖아요. 근데 좀 더 이제 내가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해 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그러한 걸 할 수 있는 딥러닝을 위한 그런 인스턴스 타입이나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이미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올라가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여러 가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은 실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IoT와 AI 관련되는 약간 딥다이브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다양한 그 상세한 정보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